자, 얘들아,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오늘 예고한 대로 과학기술 3, 4 지문 진행할 겁니다. 아마 미리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배경 지식이 있는,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쉽게 풀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오늘 국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3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구름상자라고 하는 거 잡히고요. 그렇죠?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 나오고, 그렇지?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윌슨 나오고 구름상자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그렇죠? 3번 문제는 보기박스 적용 문제인데 이거 기억은 본문의 윗글에 나와 있겠고 그것과 니은, 보기박스에 나와 있는 니은 간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억이 뭐였는지 잡혀야 되겠고 보기박스 읽으면서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구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공통점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보기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그림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우리가 1, 2번 문제 통해서 잡았던 거 나오긴 하고 사람 알파 입자를 구름상자라고 하는 소재도 역시 나오는 보기박스네요. 그거 발생시킬 때의 모습 그려져 있는 것이고 5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해당 지문에 대해서 일단 구름상자, 윌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기지? 가보도록 합시다. 1문단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자, 1894년 9월 윌슨 처음부터 나오네.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 네비스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큰 현상 목격했다. 길어. 그냥 주어 서술어로 말해보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윌슨은 브로큰 현상을 목격했다. 좋아요. 이거죠?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현상을 목격했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된 거지. 그치? 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는 거의 특이점 뭐 잡을 수 있어요? 무지개 무늬. 그림자 주위에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러한 현상을 이제 목격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지? 윌슨은 이 현상, 어떤 현상? 브로켄 현상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다.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윌슨은 먼저 첫 번째로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왜요? 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 그림자 주위에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이 브로켄 현상이었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이니까. 그지? 그래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구름상자, 구름상자 소재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자, 그러나 역접어. 그가 윌슨이 의도했던 광학현상. 자, 윌슨이 의도했던 현상은 뭐였어? 브로켄 현상이었죠. 그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거, 그거 재현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인이 의도했던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는 광학현상은 비록 재현해내지 못했지만 그것과는 예상치 못하게 전혀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죠. 맞아. 그러면 우리 뭐 잡아야 돼? 다음 내용에서. 그 현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쵸? 가볼게. 어떻게 잡았니 너희 그 현상? 뭘로 잡았어 그 현상을? 혹시 잡아봤을 때? 구름이 나오는 거?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초점을 맞춰보면 이 현상이에요. 왜? 그것을 발견했다. 앞에서도 뭐 발견했다고 했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죠? 사실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 자체가 광학현상, 의도했던 광학현상이 아닌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거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가볼게.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내는데 이 과정, 공기를 펌프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 자, 일단 물방울 생성되는 것을 보았어. 그쵸? 특정 팽창비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 제거 공기를 팽창시켜 같은 팽창비, 어떤 팽창비란 거, 같은 팽창비? 앞에 나왔던 특정 팽창비와 동일한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자, 지금
이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특정한 팽창비에 도달을 하면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렇죠? 다음에서도 그 특정 비가 되었을 때 응결핵에 의해서 응결핵이 있는 경우죠. 그럼 그렇죠? 그럴 때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것과 물방울이 생성된다는 것과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 같은 결이야, 다른 결이야? 같은 결이죠. 왜냐면 조건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집중해서 보자.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 자, 앞에서 응결핵, 그 응결핵이 있을 경우 응결핵에 의해 물방울이 생성이 되고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응결핵이 줄어들었어. 같은 팽창비가 되었어.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물방울이 생성되지 않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공기인 과포와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결국 그 과정을 반복을 함에 따라서 특정 팽창비, 같은 값의 팽창비라고 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응결핵의 유무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기, 즉 과포화 공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잡혀요? 그 현상, 예상치 못하게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러한 공기, 응결핵이 존재하지 않아 구름이라든지 물방울이 생성되지 않는, 즉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공기를 발견한 것이 윌슨이 보게 된 더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 데에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앞에서 응결핵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죠. 그럼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을 생성하게끔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응결핵이 구름이 생기는 데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요소일까? 그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자, 그러면은 윌슨은 관찰했어요. 실험할 거야. 근데 이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응결핵의 효과. 무엇에 대한 응결핵의 효과? 구름이 생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다 어떤 바탕 위에서 읽어야 된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데에 응결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응결핵의 효과. 그것을 지금 관찰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윌슨의 일련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실험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나오잖아. 관찰이라고 하는 건 그 관찰 결과가 나오잖아. 그쵸? 그 결과가 뭐겠어? 그 결과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구름이 생기는데 응결핵이 어떠한 효과를 미칠까? 이러한 효과를 미친다가 답으로 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보자.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물방울들을 통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일단 저 구름 상자에다가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예요. 과포화 공기는 뭐였어요? 응결핵이 없어서 특정 팽창비에 도달하더라도 응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공기가 과포화 공기였었죠. 그렇죠? 그러한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다양한 선들을 이제 쬐는데 그 선들에 따라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뭐가 생기게 되었다? 물방울이 생기게 되었다. 물방울. 그것을 통해서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찰 결과. 돼요?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 그 선에 따라서 생겼던 그 물방울들, 그리고 이 물방울에는 지금 응결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그 선들에 따라 생성된 물방울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이제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관찰했어. 그 물방울들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력에 의해서 그 물방울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 이를 통해서, 그 움직이는 걸 통해서,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생성된 응결핵이, 그 물방울에 담겨져 있는 그 생성된 응결핵이 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얘네들이 이 응결핵이 이온이기 때문에 그 이온의 응결핵을 담고 있는 물방울들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케이요? 실제로, 실례가 뭐예요? 실제 사례 예시죠, 그쵸? 예시. 음극선, 그 다양한 선들 중에서 구체적인 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음극선의 경로에 뭐 생겼어? 물방울들 생겼어. 앞에서 예시라고 하는 건 이론 나오고 나서 그 이론에 해당하는 예시 나온다고 했었죠? 이론에서도 뭐라고 했었어? 선을 쬐었을 때, 선을 과포와 공기가 담겨져 있는 구름 상자에 쬐었을 때 그 선 따라서 뭐 생긴다고 했어? 물방울 생긴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음극선의 경로에 물방울도 생겼어. 이 물방울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응결핵 이온이 담겨져 있는 거지. 얘네들이 양극 쪽,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라고 하는 애가 공기 분자와, 왜냐면 과포와 공기가 들어가 있는 데니까 그 공기 분자와 충돌에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도 결국 뭐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응결핵이 뭐다? 그냥 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온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요?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앞에서.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 공기를 팽창시키면 이거 뭐 높아지는 거야? 팽창비 높아지겠고 특정 팽창비에 도달하겠죠. 그럼 뭐 생겨요? 일반적으로 구름 생기죠.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대. 왜요? 특정 팽창비에 도달해도 뭐가 없으니까? 응결핵이 없으니까 일단은 구름이 생기지 않죠. 근데 왜 내가 응결핵이 없다고 했어? 뭐 제거했어요 지금? 생성된 물방울을 지금 제거했어요. 저 물방울 안에 뭐 담겨 있으니까? 응결핵 담겨져 있으니까. 결국 이 상태 지금 생성된 물방울 전기장을 통해서 이용해서 제거를 했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구름 상자에? 응결핵, 음이온인 응결핵이 사라졌다는 거고 거기에 특정 팽창비로 높아지더라도 구름 생성된다 못 된다? 안 된다.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아까 선 따라서 뭐 생겼으니까 물방울 생겼었죠? 그쵸? 근데 일단 선들이 공기 중에서 그 과포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온이 곧 뭐였어? 응결핵이었죠? 그 이온은 그 응결핵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 결국 그래서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예요. 선에. 기본적으로 이 선 따라서 뭐가 생기니까 물방울이 맺혔던 거야. 응결핵인 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혔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응결핵이 이제 사라져 버리면 응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성되지도 않는다? 구름이 생성되지도 않는다. 물방울이 생성되지 않고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당 문단 뭐 파악하면서 읽기로 했었어요? 구름이 생성되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 결국 그거 답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응결핵이 있어야 구름이 생성된다. 이온인, 음이온인 응결핵이 있어야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 물방울을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가 생성될 수가 있다? 구름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응결핵이 없다면 구름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돼요? 해당 문단의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구름이 생성되는데 응결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응결핵이 미치는 효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의 과정이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나서 결국 그러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해당 문단에.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이라고 하는 이제 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자, 왜 이거 구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에 의해서 뭐가 생겨? 이온인 응결핵이 생기고 그 음이온의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 분자랑 만나서 해서 물방울이 생기고 결국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여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X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제 선을 사용한 것이고 쪼이게 된 것이고 쬐인 것이고, 오케이요? 그래서 가는 실 모양의 이제 구름이 나타나는데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조건 추가했어요, 그쵸?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 플러스극, 그쵸?
구름을 구성하는 물질들 당연히 무슨 극이겠어? 음전하를 이제 띠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 이론, 공식에 따라서 역시 동일하게 진행했을 때 특정한 이제 X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본적인 어떤 이론.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산란되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 끌어당기는 힘으로 끌어당겨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다. 그럼 결국 뭐야? 이게 팩트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선을 지금 구름 상자에 쪼이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방울이 형성된다,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상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줬던 내용이에요.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발생시키는 물질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으로부터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의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알파 입자의 발생원 그리고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그 알파 입자의 경로에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저 알파 입자의 발생원 역시 또는 그 발생원으로부터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그 알파 입자의 경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응결핵.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전하로 대전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출 때 그때 생성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무슨 지랄 이온이든 뭐 어쨌든 뭐라는 거예요? 이온이죠. 그 이온은 뭐 하는 애야? 이온은 이 글에서 뭐예요? 응결핵이죠.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저 물방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무슨 선 또는 뭐 알파 입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음극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 과정 자체에서는 살짝씩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어떤 선들이니까. 그쵸?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죠. 양이온이든 뭐 음이온이든 어쨌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응결핵으로서 기능함으로써 물방울을 생성한 그 주변의 공기 분자와 만나서 물방울을 생성하는 데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윌슨이 구름 상자 옆에 역시 적당한 베타 선이 역시 뭐 하겠어? 이 선 따라서 뭐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 선 따라서 응결핵이 생기고 그 응결핵에 의해서 물방울이 생기고 뭐 구름이 생기겠죠. 그쵸?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조사해보니 이 궤적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고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그냥 베타선 자체가 전자인가 봐요. 음전하를 띤.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 선택 지문에 나올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으로서. 그쵸? 그 각 선마다 구체적인 선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 궤적들 자체를 다 그렇게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사진으로는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후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다음에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하네요. 구름 상자가. 그렇죠? 근데 뭐 구름 상자가 발전하든 뭐 어쨌든 다른 선들을 사용하든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지. 그치?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들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뭐 그 입자마다 궤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나 봐. 그리고 그게 입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 그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뭐 다르게 나타나는 거겠지.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인 장치였다. 이런 입자,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 C라는 입자 이것들이 이렇게 구름 상자에 넣었을 때 서로 다른 궤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통해서 이 입자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시작할 수 있는 또는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나
구름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 이후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가 되었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 구름장치의 구름상자의 이 윌슨이 만들어낸 구름상자의 의로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읽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 가보자. 내용 일치 문제네요. 뭐예요?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 그쵸? 음극선을 사용해서 실제 사례로 실내로서 구름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 음극선에 따라서 그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음극선을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물방울이 이제 생겼던 것을 확인했던 거였죠. 그쵸? 그쵸? 1번 왜 틀려? 브로켄 현상은 윌슨은 다시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그 산 다시 올라가야 돼. 그쵸? 3번 구름상자는 실험실에서 과학적 현상 동일한 표현 브로켄 현상 그것을 재현하는 장치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맞아요? 아니죠. 그 볼 수 없었죠? 산 가야 돼요. 구름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거 대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양전하로 뭐 대전시키는 뭐 어쩌고저쩌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 그것을 제거하면 그런 게 아니지. 그치? 구름상자에서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 팽창시키자 구름이 이거 팽창비를 높인다라고 하는 조건만이 구름을 생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과 충분 조건이에요? 아니죠. 그쵸?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팽창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팽창비에 도달하더라도 뭐 없으면 말짱꽝? 응결핵 없으면 말짱꽝. 2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음극선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다. 이거 음극선 그 음이온이 형성되고 그 음이온과 공기 분자가 만나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였으나 근데 뭐 전자를 떼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상자 속에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이게 해당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과포화 공기 돌팔이 같다니. 이 과포화 공기 아무리 그 팽창비를 높이더라도 뭐가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응결핵이 없는 애였는데 그 응결핵을 추가만 하면 뭐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성이 되는 거였죠. 벤 네비스 산에서 본 브로켄 현상을 실험 재현하는데 성공 못했어요. 수증기 먹은 공기를 팽창시키면 이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팽창비 높이는 것이 구름을 생성할 수 있는 물방울을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핵심은 뭐니까? 핵심은 이거니까. 윌슨은 이거 했고 베타선이 공기 중에 진행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다는 걸 보여주었다. 베타선 아니죠 이거? X선이었죠. 그쵸? 자 기억은 구름상자였어요. 그쵸? 구름상자. 구름과자가 아니라 구름상자. 무슨 말을? 자,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세계관 자체가 좁은 거죠. 하지만 볼 수 있는 게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탐구와 연구와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시화라고 하는 게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인데 원 둘레를 따라 등간격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원반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뚫린 구멍을 통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한 물체를 관찰하면 물체가 슬로비디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뭐 얘기한 다음에 지금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장치도 그러면은 회전한 물체 이것도 역시 회전한 물체가 아니라 이 구멍을 뚫는 원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뭘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가시화.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이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장치는 이름들이 스트로보스코프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등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니까 그 대상이 아무리 움직이고 뭐 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순간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단속적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인데 어쨌든 그냥 가시화시킨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되어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 여기서 등불 말하는 거예요. 빠르게 등불이 전멸해, 은세마.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그러면 이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 그게 단속적 시야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가시화를 시키는 거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동일한 경로에 따라 빠르게 진동,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으로 바꾸어, 즉 천천히 움직이는 것,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전에는 이거 가지고 막 그거 봐야 돼. 얼마나 답답해. 그 구멍 이만큼 뚫려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지금은 넓은 곳에서 이 등이 빠르게 전멸함으로써 걔네가 느리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뭐 안 써도 돼요. 깝깝하지 않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넓은 시야로서 동일한 그 대상 진동,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것들을 천천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가시화는 애초에 여기서도 이루어졌었어. 그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단속적 시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한 수단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왜? 더 훨씬 넓은 시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개선된 거 맞아요? 네. 개선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보자. 기억이라고 하는 거 뭐였어? 구름상자였었죠. 그 구름상자라고 하는 건 뭘 볼 수 있는, 가시화, 보기박스에서 얘기했었던 그 가시화와 관련해서 선들. 응?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은결핵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그 선을 볼 수 있다는 게 뭘 볼 수 있다는 거였어? 구름상자의 의의가 뭐였어?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맞아요? 그것을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라고 하는 게 의의였어요. 가시화라고 하는 키워드. 맞아요? 가보자.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을 가시화해주는 실험기구 둘의 공통점 맞아요? 운동하는 대상 중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 관찰할 수 있다. 왜요? 구름상자에서는 구름상자가 있어야 한다? 운동하는 대상, 그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 중 구름상자 내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애. 그러면 앞에서 보기박스에서는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애들은 눈에 안 보이는. 원래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장치, 원형 그거 스크로프인가 그거 사용하거나 빠르게 전멸하는 그 등, 그 환경 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치? 대상을 더 관찰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치 개선이 이루어진 것 둘의 공통점이었고 사람의 눈, 오로지 사람의 두 눈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거.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어떠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 그 진동하거나 빠르게 회전하는 걔가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데? 아니죠. 이거 안 나왔다고 했죠, 보기박스에. 그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라고 하는 거, 걔가 유발한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에서 결정적으로 아니죠. 그 보기박스 니은에서 결정적으로 아니죠. 걔가 유발한 효과가 아니라 그 관찰 대상 자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빠르게 진동하거나 빠르게 회전하는 애, 걔네를 뭐처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게 함으로써 관찰할 수 있게 만든다고. 오케이? 그 대상 자체를. 그죠? 자, 알파 입자예요. 알파 입자는 본문에서 상술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쵸? 이거 띄워놓고 선택지문 같이 보자. 1번,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물방울이 은결하여 생긴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들은 뭐가 은결한 거? 물방울이 생긴 거죠, 그쵸? 그 물방울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1번 맞고요. 2번,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 알파 입자의 발생원. 왜 여기서부터 뭐가 뻗쳐나가니까? 선들이 뻗쳐나가는 거니까.
그지? 2번도 맞고요. 3번.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선들의 길이가 각기 다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동일한 발생원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길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5번 알파 입자는 그 발생원에서 나와서 공기 중에서 직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뭐가 없으니까? 곡선이 없으니까 다 직선이니까. 그쵸? 답 4번인데 4번 왜 틀릴까요?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아니라 전자를 산란시킨다는 것은 알파 입자가 전자를 산란시킨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산란시킴으로써 뭐가 형성이 되는 중간의 과정이었어? 응결, 물방울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선들에 따라서 선들이 그려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상자에서 이러한 사진이 찍히고 이러한 사진들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 중간에 뭐 전자를 이렇게 인력으로 끌어온다든가 전자를 산란시킨다든가 뭐 어쨌든 그 결과 응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진으로서 이 그림으로서 궤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름 상자가 보여주는 건 그거라고.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결과, 응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거는 4번 선택지문에서 나왔던 이게 4번 선택지문이 지금 답으로 구성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구름 상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사진, 구름 상자를 통해서 그 찍게 되는 그 사진이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 그걸 파악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본문에서. 오케이? 직선에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직선에 구름들이 생성된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엇의 결과로서? 응결의 결과로서. 오케이? 전자가 산란된다는 것은 그 응결핵에 의해서 중간의 과정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사진은. 오케이요? 5번의 문맥상 의미는 답은 이제 2번이죠. 이거의 답이 2번이에요? 이 진행하다는 실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문자 A 뭐가 나아가는 거였어? 선들이 공기 중에서 나아가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쬐을 때 실제로 그 물리값을 갖는 그 선들이 나아가면서 이온이 이제 생기는 거였지. 만들어가는 거였지. 실제로 그 물리적인 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요? 오케이. 좀 마시고 과학기술 4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